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다, 그죠? 자, 저희가 이제 거의 좀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오늘, 내일, 모레 3일이에요. 이 3일 안에 이 뒤에 남은 것들을 다 이제 하고, 예, 저는 치앙마이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6페이지, 네 가지 차원. 우리가 쇄신의 네 가지 차원을 했고, 그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천성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2의 천성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생산 능력이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평균이 아니라 이제 크레센도로 올라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쇄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다? 신체적 차원의 쇄신입니다. 신체적 차원이라고 써져 있죠. 그 옆에 신체적 차원의 쇄신을 쓰시면 좋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나온 어, 그 쇄신의 개념이 신체부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옛날 책에는 신체부터 안 나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신체부터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책은 신체부터 나오죠. 이게 신체가 나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이죠, 집. 틀이고, 어, 이렇게 우리 그걸로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몸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저서 자, 읽어보면 신체적 자원은 우리의 몸을 효과적으로 돌보는 활동으로 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자원이라 해서 운동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도 들어간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 영양이 신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체적 쇄신 안에. 잘 먹는 거. 잘 먹는 거. 엄청 중요하다. 잘 먹는 거.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긴장 이완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 관리죠. 스트레스 관리. 어, 잘 영양가 있는 거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다음이 규칙적인 운동. 이 세 가지가 뭐다고요? 신체적 차원의 쇄신에 해당된다. 우리가 잘 먹는 거, 내가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거,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 이 세 개가 다, 어, 신체적 쇄신의 차원인 거죠. 자, 운동은 제2사분면에 속하는 활동이다. 제2사분면. 제2사분면이 뭡니까? 시간 매트릭스 보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고 중에서 제2사분면.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 2사분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부터 먼저 알아. 시간이란 것이 도구라고 했죠. 그 시간이라고 하는 도구로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나머지 어, 긴급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이 네 가지가 해결이 된다. 그죠?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제2사분면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항상 뭐예요? 일에 쫓겨 사는 제1사분면에 일이 항상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 평생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된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운동은 제2사분면에 속하는 것. 쇄신 자체가 제2사분면의 통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사분면의 활동으로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1사분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게 중요하죠. 1사분면의 일이 계속 항상 나는 일이 많은 사람이 된다. 자, 하루에 30분이다. 하루에 30분 혹은 적어도 이틀에 30분. 막 용서를 해준다 그죠? 이틀에 30분까지. 하루에 15분 용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30분이 하루 또는 이틀에 30분이 나의 일주일 162 또는 165시간에 대해 미치는 영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면 정말 작은 시간이라 과도한 시간이라 보기 어렵다. 진짜 작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시간이 나머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다. 제가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Q&A를 했어요. 어떤 엄마가, 음, 김승호 회장님 맞나? 법률스님이었는지 김승호 회장님 기억이 안 난다. 두 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죠. 안 하고, 뭐 의욕상실, 뭐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이제 부모로서 미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냐? 돈을 많이 벌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닌데, 의욕 자체가 없는 거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시킬 생각도 하지 말고, 하루에 5분 운동시켜라. 그리고 그 다음날 6분 운동시켜라. 그 다음 7분 운동시켜. 이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만 시키라는 거예요. 걷기 해도 좋고, 뭘 해도 좋고. 그러면 의욕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음. 이거 진짜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몸을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감정도 영혼도 다 일으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구력, 두 번째 신축성, 그다음 세 번째 힘, 이걸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49페이지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 가졌던 한계를 능가하는 인내심을 연습한단 말이야. 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계속 능가하는 인내심을 연습시키는 툴이라는 거예요. 한다면 감정의 근육은 파열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는 건 아시죠? 근육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때 이제 뭐 잘 먹는 게 있었잖아요. 프로틴이라는 거 잘 먹으면 그 찢어진 근육 사이로 뭐가 생긴다? 채워져서 또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똑같이 뭐도 생긴다? 감정의 근육. 나는 몸을 움직였을 뿐인데 감정의 근육이 파열되면서 뭐가 생긴다고 인내심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그래서 자연이 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다음엔 더욱 강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몸을 움직였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뭐다? 아까 말한 거, 뭐 말했어요? 지구력, 신축성, 힘도 생기지만 뭐도 생긴다? 인내심이라고 생긴다.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어, 내 한계를 계속 능가할 수 있는 뭐도 생긴다? 인내심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449페이지 중간 끝에 보시면 신체적 차원을 쇄신하는 활동의 핵심은 뭐다? 톱날을 가는 것이다. 어, 이 신체적 차원의 쇄신을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것이다? 톱날을 가는 것이다. 톱날을 가는 건 뭐다?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생산 능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450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주도적으로 해라. 주도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실행해라. 자,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조깅 하려고 딱 계획을 세웠는데 아침에 딱 눈 뜨니까 비가 와. 내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죠. 비가 오는 거죠, 그냥.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근데 뭐 어떻게 해라? 그럼에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 비가 오는구나. 신체뿐만 아니라 의지력도 개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잘 안 되죠.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당신의 몸이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체력을 증진하면 일상의 활동이 더 편안하고 즐거워질 것이다. 자, 운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주도성이라는 습관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 음.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감정적 한계를 계속 내가 넘길 수 있고 그 감정적 한계를 계속 넘긴다는 것 자체가 뭐다? 내가 주도성이 계속 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부심, 자신감, 성실성 등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자존감이 그거잖아요. 뭐 자존감이 있다, 딴 겁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내가 한 10분 정도 운동해 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지켰어. 그럼 내가 마음에 들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내가 마음에 드는 나로부터 그런 나를 데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451페이지. 영적 차원. 영적 차원의 쇄신은 옆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 내 가치관을 매일 명확하게 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자, 영적 차원을 재충전하고 쇄신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리더십을 제공한다. 리더십을 제공한다. 왜? 자, 말이죠. 영적 자원의 쇄신은 내 가치관을 계속 내가 내게 질문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정말 하려고 하는 건 뭐야? 이런 것들 있죠. 어, 어, 내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나에게 묻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유의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을 계속 갈고 닦는 거. 이것이 영적 자원의 쇄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자신의 인생의 리더십을 제공한다. 자, 운동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게. 네 가지 쇄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습관 이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습관 이가 뭐였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라.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끝은 뭐예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의 끝이죠. 그러니까 뭐다? 죽음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항상 생각하는 거. 함께 있는, 같이 하는 것은 엄청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 죽음만 계속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단기적인, 그러니까 그 내 삶 전체로 보면 습관이가 어, 그 끝이 죽음이지만 내가 지금 뭔가 이루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끝도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안미를 선택하셨으니까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모습이 끝일 수 있죠. 첫 번째 끝. 그죠? 목표는 아니지만 이제 목적은 아니지만 목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습관이의 맨 마지막에 목적은 습관이의 목적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목적은 죽음이지만 그 앞에 수많은 목표들은 있다. 그 목표들도 하나씩 지워 나가는 거죠. 자, 이 영적 차원의 쇄신은 그 습관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단히 개인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 영적 쇄신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쇄신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쇄신을 하기도 하고 위대한 인문학, 문학이나 음악 이런 것에 충분히 심취하면서도 우리가 영적 쇄신을 할 수도 있고 자연과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뭐 어떤 늘 숲속을 걸으면서 뭐 바닷길을 걸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는 이런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죠. 근데 가장 우리가 확실한 방법은 신앙생활을 통해서겠죠.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신체를 했긴 했죠.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가 늘 항상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찾아갔죠. 이제 근데 그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려주냐? 그에게 정말 자기를 따라달라고 하면서 네 가지 처방전을 내려줘요. 그 네 가지 처방전을 하루 만에 딱 하루 만에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시간대별로 처방전을 내주거든요. 9시, 12시, 3시, 6시 하나씩 읽어보는 것이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하게 됩니다. 예시로. 근데 9시에 처방전을 여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에 영적 쇄신을 해봐요. 9시에 딱 여니까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시오라는 말이 써져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지.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뭐 이 사람이 하루를 온전히 빼고 이 사람이 써준 4개 처방전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뭐 제일 어렸을 때 제일 행복했던 장소로 가랬다. 이게 더 중요하네.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장소로 가서 이 처방전을 시간대별로 열어봐라고 했어요. 자, 9시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시오라고 처방전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있는 걸 엄청 귀를 기울여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바다와 새들이 내는 일상적인 소리가 처음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잡음 같은 게 들리는 거죠. 그냥 들리는 대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들이. 음. 그러면서 그 소리들 속에서 본인이 뭐가 느껴졌다? 평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평온.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영적 쇄신을 도전하죠. 매일 신체적 쇄신을 도전하고 그 다음 영적 쇄신을 도전해야 되는데 그때 뭐가 느껴져야 된다? 평온함이 느껴져야 된다.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은 영적 쇄신은 영적 쇄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평온함이. 그러니까 나 기도 드려. 그 총알 기도라고 하죠. 기도는 했어. 행위는 했어. 그렇지만 평온함이 느껴지진 않아. 그거는 쇄신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한 것뿐이겠죠. 그 다음에 12시가 됐어. 두 번째 처방전을 열어봅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쇄신을 도전하든 인문학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하든 자연을 통해서 하든 뭐냐면 처음에는 조용하게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과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라. 뭐, 뭐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 제일 좋겠죠. 뭐 한 달 전으로 돌아가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든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어,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으로 돌아가라는 걸로 이 사람은 해석을 했어요. 과거에 무엇으로 돌아간단 말인가? 의아했다. 아마도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으로 돌아가라. 내 생에 가장 좋았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이 사람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처방전대로 하니까 굉장히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수연아, 18분이다. 네. 그 다음에 세시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처방전이 뭐냐면 당신의 동기를 재검토해라. 당신의 동기를 재검토해라. 이 동기를 재검토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죠? 내 가치관을 늘 재정립하는 게, 내 가치관. 내가, 그 동기가 뭐였지?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였지? 동기를.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욕구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이 나더라. 자, 6시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모래 위에 쓰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를 모래 위에 쓰라. 이게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 쇄신을 우리가 도전할 때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람이 스티븐 코비가 내준 예시대로 이렇게 네 가지 순서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문제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죠? 좀 더 나아지기 위한 행위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네. 혹시 동기를 생각하니까, 좀 방향을 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모래 위에 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래, 파도가 쓸려와서 다 이렇게 없어진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어,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영적 재충전과 쇄신은 시간 투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 어.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어,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 쇄신. 왜? 이건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이사분면. 여기서 이제 별표 100개 칠게 나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별표 100개죠. 오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바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일수록 더 고요해져야 돼. 그래야 내가 한 이 많은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다 오늘 해냈어. 그런데 다른 산이야.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일을 한 것은 나에게 더 마이너스적인 많은 일이 돼버려. 내가 많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마이너스죠. 왜? 엉뚱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 의도가 정말로 맞습니까? 내 동기가 정말로 맞습니까? 고요해져서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쇄신을 한다는 것은 저 여기 별표 10,000개 평온의 순간들을 내가 계속 지니고 다니는 거다. 내 마음이 행동은 부산스럽고 엄청 많고 일도 많을 수 있지만 그 많은 일을 행하는 내 마음은 어떠해야 된다? 평온해. 평온의 순간들 난 계속 함께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음, 우산처럼 내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거잖아. 우산처럼 우리 마음속에 활짝 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뭘까요? 사명서. 사명서를 주 재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 영적 쇄신. 그래야 내가 내 가치와 일치할 수 있도록 상상하고 그대로 헤쳐나갈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 쇄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매일매일에 별표 10,000개를 치세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어. 왜냐면 밑에 보시면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매일매일 일어나거든. 내 마음의 갈등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일어난다. 매일 중요한 거죠. 매 순간 일어난다. 음. 진짜 중요해.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일이 어 예를 들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이러면 이 쇄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 일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도 아니야. 그죠? 항상 이렇게 이제 파도잖아요. 우리의 하루를 쭉 이렇게 훑어보세요. 내 마음이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가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나의 외적인 모습은 꾸준할지 몰라도 내 내면은 어떠냐는 거예요. 내 내면은 늘 싸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먹을까 말까 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뭐 항상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지고 그죠? 매 순간 그것을 내가 정말 내 가치관대로 옳은 방향으로 선택을 잘하고 그것을 기꺼이 해내는 힘은 매일매일 영적 쇄신을 매 순간 해야 그 결국은 방향성이 옳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매일매일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매일매일. 자, 정신적 지적 차원 455페이지. 이건 뭐예요? 책을 읽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정신적. 정신적인 것은 책을 읽는 것이고요. 지적 차원은 글을 쓰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또 매일매일이에요. 이것도 매일매일. 그래서 이 정신적 지적 차원을 계속 향상시키면 뭐가 생길까요? 신념이라는 것이 생기죠. 이 정신적 지적 차원의 가장 높은 단위가 뭐예요? 신념이 굳건한 상태. 신념이 아주 정확하게 있는 상태. 예, 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 다 이겨도
신념 있는 사람 못 이긴다 하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든다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삐이 난다 하잖아. 신념이 있는 사람은 삐이 난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정신개발과 학습에 관계되는 대부분의 훈련을 학교에서 이제 이런 정신적, 지적 차원의 어떤 훈련을 지금까지는 우리 대부분 어디서 했다? 학교에서 했다, 학교. 그럼 자, 물어볼게요. 학교를 언제 졸업했죠? 우리가 학교를 언제 졸업했냐고. 다 십수년이 다 넘었어요, 십수년이. 그런데 그 학교의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죠?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그 학교 시간만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다? TV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유튜브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매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약 35시간 또는 45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출근해서 일하는 양 시간만큼 우리가 어디에 노출돼 있다? 유튜브나 TV나 뭐 이런 것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내 신념을 갈고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제시하는 가치에 쉽게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7페이지.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마음을 넓히기 위해 규칙적으로 좋은 책을 읽는 습관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우리가 지적 쇄신을 일으켜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정보를 얻고 그 마음을 넓히기 위해 규칙적으로 좋은 책을 읽는 습관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다? 책이다는 거예요. 책. 그래서 독서를 통해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내 주위 사람들 말고 내 주위에는 어쩔 수 없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대 최고의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이미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사상가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독서를 통해서. 그래서 내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독서다. 다 독서를 하게 되면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나 아니 제2의 인물들을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 살아보죠. 아, 이 사람 입장에서 이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 이럴 수 있겠구나. 내가 책에서 읽어보니까 이렇다는데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거를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고요?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런 자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어, 내 정신을 넘어서서 뭐라고요? 내 지적 차원을 높이는 거는 뭐야? 글을 쓰는 것은 이라 써져 있죠. 글을 쓰는 것은 정신적인 톱날을 날카롭게 가는 또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다. 글을 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보다 읽었죠? 읽고 쓰면 그게 완전히 여러분께 된대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잖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빨간머리 앤하고 톰 소녀의 막 이게 섞이지 않아요? 섞이잖아요. 저는 책을 나름 좀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책 내용하고 저 책하고 저 책하고 나중에 짬뽕이 돼가지고 이 책의 내용인지 저 책의 내용인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쓰기를 안 해서 그래요. 읽기만 해서 읽기만. 쓰는 걸 하셔야 됩니다. 쓰는 거. 그래서 쓰기까지 하시면 정신적인 톱날을 날카롭게 가는 또 하나의 훌륭한 방법인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일기장. 자, 이거는 쓰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명료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상황 파악을 큰 도움이 된다. 어떤 상황 파악? 아, 내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구나를 내가 인지하는 거. 그게 글쓰기를 통해서 돼요. 자, 첫 번째 명확한 거 뭐야? 내가 하나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해요. 왜? 글쓰기가 안 되거든요. 다 읽었는데. 쓰기 핵심 요약을 해라면 안 돼. 그죠? 그것부터 알게 되겠죠? 자, 글을 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밑에 줄 치세요. 분명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아울러 남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킨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너무 이해할 수 있겠거든.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쓰면. 내가 자꾸 제2, 제3의 인물이 자꾸 이해가 되니까 내가 나 아닌 나랑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이해시키는 능력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와 대화를 나누거나 뭐 글로써 소통을 할 때 많은 사례들을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사례 외에 다른 많은 사례들을 내가 응용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니까 남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킨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굉장히 높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458페이지. 그래서 여기는 1번, 2번, 3번 신체적인 쇄신, 영혼의 쇄신, 정신적인 쇄신, 뭐고 정신 아니고 뭐죠 이게? 영적 차원의 쇄신, 그 다음에 정신적, 지적 차원의 쇄신은 내 개인의 쇄신이에요. 개인적 승리를, 개인적 쇄신. 이게 다 내 혼자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는 게 사회적, 감정적 차원은요. 내 혼자 하는 게 누구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쇄신 중에 세 가지는 뭐다? 개인의 승리, 내 혼자 할 수 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혼자 할 수 있는 세 가지 쇄신은 전쟁의 승패는 흔히 자신의 진영에 있는 장군의 막사안에서 결정된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이 세 가지 쇄신을 매일매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나는 뭐가 됐다? 승리다, 승리.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이 세 가지 쇄신을 셀프로 했어. 그럼 뭐다? 내가 오늘 하루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나는 이미 그 쇄신 세 개를 함으로써 이겼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즉, 세 가지 차원의 쇄신, 신체적, 영적, 정신적 차원에서 톱날을 가는 것은 매일의 개인적 승리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옮기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라? 매일 1시간씩 해라. 이 세 가지 세트를 매일 1시간씩 해라. 매일 1시간씩.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어려운 도전을 다룰 수 있다. 어떻게? 신체적, 영적, 정신적 능력을 장기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하며 직면하게 될 어려운 도전을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이 참 글이 진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어느 날 당신은 커다란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거나 인생의 비참한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현재 여기 있다. 현재야말로 당신이 커다란 슬픔이나 유혹을 경험하게 될 미래의 어느 날의 어려움을, 그죠? 아무 일도 없어, 지금. 그래도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그 어려움을 멋지게 극복을 어떻게 한다? 지금, 지금 내가 이 세 가지 쇄신을 함으로써 한다는 거예요. 극복할 것인지, 미래의 나에게 있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내가 극복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할 것인지는 오늘 하루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쇄신을 매일매일 하고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 굉장히 내가 극복할 수 있을지 극복 못할지는 어디에 달려있다? 당신 개인 성품에 달려있다. 개인의 성품. 자, 개인의 성품은 이 세 가지를 쇄신하면 개인의 성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품을 다른 말로 교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양이 높은 사람.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 책에 처음 나옵니다. 내적 성품, 성격 윤리 말고 성품 윤리. 이게 항아리가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말고 뭐라 하죠? 항아리가 있는데 밑이 있는 거. 항아리가 당연히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죠. 구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쇄신을 하지 않으면 구멍이 처음에 요만했다가 자꾸 커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요. 성품이라는 것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성품이 밑 빠진 독의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교양이. 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교양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좋은 걸 줘도 담아내지 못해요. 그 시간이 결과로서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성품은 지속적이고 또 장기적인 과정 없이는 결코 형성될 수 없다. 매일매일이 아니면 형성될 수 없다. 형성될 수 없다. 여러분이 정말로 큰 것을 해내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밑에서부터 채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거야. 그러면 지하 몇 층을 파야 됩니까? 그것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지하 몇 층까지 파야 돼요. 근데 나는 3층짜리 지을 거야. 그러면 조금만 파도 되죠. 나는 단독주택이야. 그럼 안 파도 돼. 안 파도 돼. 그죠? 내 혼자 살면 되니까. 근데 적어도 내가 3층, 5층, 10층, 100층 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깊어져야 되는 게 뭐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쇄신해야 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 지적으로도 다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